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인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권의 유력한 후보, 네. 이재명 지사. 네. 자, 그런데 지금 7일날 네. 서울 동부지법 민사 16부 심리로 김씨,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 네. 손배소 네.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있었죠? 네, 그때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때 김부선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네. 대리인인 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맡고 있어요. 그 강용석 변호사만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한 것이죠. 네, 어쨌거나 영화 배우와 어쨌거나 현직 도지사의 로맨스 또는 손배소 사건이라는 것만으로도 네. 관심이 집중될 만한데, 그렇죠. 여기서 또 이 과정에서 또 뜬금없는 네. 경악할 만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 조카가 살인을 저지르는 건 이 지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이 됐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다만 이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는 이 지사만 아는 얘기다. 네. 그렇잖아요. 네. 아직 공개된 적도 없고. 네. 근데 이거를 김부선 씨가 어떻게 아느냐? 두 사람이 어떤 깊숙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 않느냐?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김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진술 조서. 네. 그러니까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부선 씨가. 예. 그걸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진짜 네.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충격적이고 은밀한 얘기인데, 네네네. 이거 진짜 이게 일반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쨌거나 이 지사에게 듣고 네. 김부선 씨가 이대로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김부선 씨는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 이거를 이재명 지사한테 듣고 이것까지 알 정도로 우리는 관계가 있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실은 이 지사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런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네. 거니까요. 네. 예. 자, 어쨌거나 이 지사 조카의 살인 혐의, 네. 그 내용 자체는 지금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거죠. 그렇죠. 처음 공개된 거죠.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살인이에요, 지금. 예, 살인. 그러니까 보면 이게 저도 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 정도면 그러니까 살인이 일반적인 살인은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살인 자체도 일어나기 힘든 이 사건인데다가 네. 또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하면 또 간단치 않은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오히려 김부선 씨가 네. 강용석 변호사한테 오버 좀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게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있어요.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가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이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법정에서 말을 했던 것 같고, 네. 법정에서 말을 한 게 과연 비밀 누설로 볼 수 있을까요? 법정이 완전히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하고 강용석 변호사도 지금 말이 좀 이렇게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기는 한 모양인데, 확실한 것은 어쨌거나 이재명 전 지사의 조카가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연루가 아니라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누굴 죽여서. 예. 그리고 그 사실을 어쨌든 김부선 씨가 알고 있다. 네, 어떤 알고 있다. 경로에 대해서든. 네. 그리고 그 사실을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의 예를 들어서 동의를 구했든 안 구했든 네, 얘기를 얘기했다. 네. 이거네요. 그거죠. 네. 자, 강 변호사가 이날 무슨 이 지사에 대해서 신체 감정 신청서를 냈다는데,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신체 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부선 씨가 주장한 특정 부위에 뭐가 있다, 그게 네, 사실이 네, 아닌 네. 걸로 이제 밝혀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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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사 네, 결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의혹이 나올 때 네. 또 바지를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막 격앙한 표현도 하고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 말은 이거예요.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라고 네.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믿냐? 다른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또 공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다시 받아라 이런 주장인 것이죠. 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이거 옛날 그 박원순 작고한 네. 박원순 전 저기 뭐 시장 아들도 계속 뭐 하라 그러는데 깔끔히 네. 하면 될 걸 뭐 지지부진 계속 늘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골치 아플 거예요. 이게 해결된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검증된 문제도 또 나올 거를 예상을 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예 이런 의혹 자체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번 더 진짜 깔끔하게 하는 것도 진짜 이런 뭐 뒷말 안 나오게 아주대병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딱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솔직히. 네. 본인도 정말 이것도 내 뉴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혹했는데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근데 사실이라면 또 김부선 씨는 얼마나 큰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두 사람이 알겠지만 문제는 한 분은 뭐 어쨌거나 유명 영화 배우시고 한 분은 또 대선에 출마한다는 네, 그렇죠.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혹독한 검증 또는 이런 공방을 저희가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지만 이 지사께서도 좀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해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도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김부선 씨는 지난 2018년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김부선 씨는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게시물과 발언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승소를 한다면 판결금에서 소송 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미혼모를 위해 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름 뭐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이니까 네. 뭐 언제쯤 끝나게 되나요? 사실 소송이라는 건 민사라서 재판부의 마음이니까요. 네, 민사 소송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언제 뭐 완결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금 오늘처럼 또 새로운 소식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거나 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